어머님의 첫 해외여행이에요. 이번엔 제가 모셔드릴게요. 요트가 살짝 흔들리자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참 오래 사셨죠? 뭔 소리니? 이제는 편안히 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정아, 농담하지 마라. 민정은 정순을 잡아주는 척하면서 요트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정아, 차가운 바닷물이 정순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 바탕에 68세 정순님의 가슴 철렁한 사연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 들려드려요. 정수는 화요일 오후 3시 집안 거실에서 묵은 김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릅니다. 평생을 장사로 살아온 터라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늘 자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보여줍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자식들은 언제 효도해줄까? 가슴 한편이 서글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민정이 들어서며 밝게 인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은 36세의 깔끔한 여성입니다. 영수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정순과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으러 오는 정도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봅니다. 민정아, 무슨 일로 왔니? 민정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봉투 안에서 반짝이는 종이가 보입니다. 정수는 궁금한 듯 봉투를 받아듭니다. 이게 뭐니? 민정은 의자에 앉으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좋은 곳 구경하셔야죠. 정순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비행기 표가 들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표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이게 뭐야? 민정은 정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첫 해외여행이에요. 이번엔 제가 모셔드릴게요. 평생 한 번도 비행기 타보신 적 없으시죠? 정순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꿈꾸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정수는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여행은커녕 같이 밥 한 번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민정아, 정말이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셔야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쁜 풍경도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정수는 비행기 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파란 바다와 야자수가 그려진 안내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평생 효도라는 말에 목말랐던 그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바쁘게 살았고 아들들이 어릴 때도 생계에 쫓겨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민정은 정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주인공이세요. 정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뭘 해서 이런 복을 받나 싶네. 민정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행복에 겨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니? 정순이 물어봅니다. 민정은 달력을 가리키며 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평생 처음 가보는 외국 땅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준비할 게 많겠네.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간단하게 옷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나머지는 현지에서 사시면 되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납니다. 방 안 서랍에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주년 때 써준 편지였는데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이런 효부가 어디 있니? 정수는 민정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하지만 민정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정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여행이 정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정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민정은 옆에서 친절하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서우시면 제 손 꼭 잡으세요. 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꿈 같구나. 민정은 체크인을 하며 직원과 유창하게 대화했습니다. 정수는 민정이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이런 고급 호텔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잘한다. 민정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여행의 설렘에 묻어두었습니다. 호텔 방은 15층 바다가 보이는 특실이었습니다. 넓은 침대가 2개 있고 발코니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수는 발코니로 나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 민정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경하러 다닐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정수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정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걱정하지 마.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은 확실하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봐. 보험금?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민정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정순은 자는 척했습니다. 민정은 정순을 확인한 후 다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응, 잠들었어.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정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다시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정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 식당은 화려했고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에 신기해했습니다. 민정은 친절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현지 전통 음식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보험이 있는 건가요? 민정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민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수는 민정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정은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보험 같은 건 영수 오빠가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후에 마사지 받으시면 어때요? 여행 피로도 풀고 몸도 편하게 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사지라는 것도 처음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마사지샵은 호텔 지하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정수는 낯선 환경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민정아, 너도 함께 받자.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님 혼자 편히 받으세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정수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정이 왜 함께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즐거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왔을 때 민정은 로비에서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가자 민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마사지 어땠어요? 좋았다. 그런데 누구랑 전화했니?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로 전화 왔어요. 하지만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요트 투어를 해볼까요? 밤바다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정순의 가슴이 또 덜컥했습니다. 요트라니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요트는 무섭지 않을까? 민정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안전한 요트예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경험이잖아요. 정수는 민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바다 구경 가자고 했는데 이제야 혼자 와버렸네.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갑자기 무서워 보였습니다. 내일 그 바다 위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정은 옆 침대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민정의 잠든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6시 민정은 정순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요트가 곧 출발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정수는 마음이 무겁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없었고 민정이 준비한 일정을 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부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요트에는 우리만 타는 거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인 전세예요. 더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정순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안심이 되겠지만 둘만 바다에 나간다니 무서웠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하얀색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요트였지만 정순에게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장은 현지인이었고 민정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올라가세요. 민정이 정순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요트에 올랐습니다. 요트가 살짝 흔들리자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정순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요트가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바다 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안 가까이 있어서 불빛들이 보였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난간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서우세요? 민정이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바다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네. 민정은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깊을수록 더 아름다워요. 해가 완전히 지자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요트의 불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육지의 불빛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깊은 바다니? 정순이 물어봤습니다. 선장이 민정에게 무언가 말했고 민정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100m 정도 된다고 해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m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민정은 정순을 요트 끝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보시면 물이 더 잘 보여요. 정순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요트 난간 너머로 검은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깊은 바다 위에 우리가 떠 있다니. 민정의 목소리가 어딘지 달랐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고 요트 위에는 민정과 자신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이제 돌아가자.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러요. 가장 아름다운 건 자정, 무렵이에요. 자정이라니 아직 3시간이나 더 있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트가 심하게 흔들리자 정수는 난간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정아, 날씨가 나빠지는 것 같은데. 민정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민정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방에 넣어온 남편의 편지를 만져봤습니다. 그것만이 마음의 위안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무서워.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정순이 돌아보자 민정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왜 그러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 오래 사셨죠. 그 말투가 어딘지 위협적이었습니다. 뭔 소리니? 정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정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정의 말투와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 했습니다. 민정아, 농담하지 마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싹했습니다. 파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요트가 크게 흔들리며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정순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민정은 정순을 잡아주는 척하면서 요트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정아,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요. 정순은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정순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검은 바닷물이 요트 아래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발끝이 난간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밀리면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정순의 비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정순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죠. 민정이 정순의 팔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민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영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정순의 절규에 민정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정순은 가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내가 뭘 준비해뒀는지도 모르지? 민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순이 그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속 증명서야.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해뒀어. 민정이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미 처리했다고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적금도 모든 걸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정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노리던 보험금도 수익자를 바꿨어.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가 증거야. 변호사 사무소에도 사본이 있어.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걸? 정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바보로 본 게 잘못이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봤어. 너 같은 년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민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서류를.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효력은 벌써 발생했어.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헛수고였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정순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헛짓거리였지. 하지만 민정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순이 놀라며 뒤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어머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민정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순이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설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정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정아, 정신 차려.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민정이 정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순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요트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정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놓아. 정순이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정순은 점점 요트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정순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장이 뒤를 돌아봤지만 민정이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선장은 다시 앞을 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정순은 절망했습니다. 선장마저 민정과 한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정순의 몸을 세게 밀었습니다. 정순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요트 난간에 등이 닿았습니다. 뒤로는 깊고 어두운 바다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가슴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정순은 뒤로 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 정순의 비명이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정은 요트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순이 검은 바닷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바다는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민정은 선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트가 다시 부두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정순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정순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할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실종되었다고 거짓말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민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정수는 제거했습니다. 이제 영수를 속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몰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순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정수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정순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정순은 필사적으로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폐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정순은 마지막 힘을 다해 팔다리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고향 강에서 수영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감각을 떠올리며 물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수면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요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수면 위로 머리가 나왔습니다. 헉! 헉! 정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바다였고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몸이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체력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배는 현지 어부의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밤늦게 조업을 나왔다가 우연히 정순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부는 현지 말로 무언가 물어봤지만 정순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인 건 분명했습니다. 어부는 정순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정순은 고마워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은 안정되었습니다. 어부가 정순의 손에 꽉 쥐어진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제야 가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수 가방이어서 안에 서류들이 젖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상속 증명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자신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부는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해양경비대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어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지 1시간 후 해양경비대 배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빠지신 거예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놔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민정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요트에서 실수로 떨어졌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동행자는 제가 실종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영수에게 어떤 거짓말을 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거짓말을 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자신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현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방 속의 서류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한국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정순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정순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순이 죽었다고 믿게 놔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은 다른 항공편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정보다 하루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거짓 신고를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내가 살아났어. 이제 그년 놈들한테 복수할 거야.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정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현지에서 보낸 서류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며느리가 어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정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했다고 해요. 정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이제 그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병원에 입원한 척하며 며칠 더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민정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놔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정아, 너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주겠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순이 한국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근처 작은 여관에 숨어 지내며 민정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민정은 매일같이 경찰서와 보험회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며느리가 오늘도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독촉하고 있다고 해요. 정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날 오후 정수는 직접 민정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변장했습니다. 보험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민정이 보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민정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체를 못 찾았대. 민정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오냐고?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체 확인이 안 되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네.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7년이나?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일이잖아. 정수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여서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야.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민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계속 조사한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고 정수는 민정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응,
장례식 준비는 시체가 나와야 할 수 있어.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지. 영수가 뭔가 말하자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바다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다행이야.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끊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민정이 들어간 곳은 고급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에서 민정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창가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성이 서류 봉투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이 봉투를 열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남성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일 처리하느라 힘들었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민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워?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진짜 살인마였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남성이 물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시체가 안 나와서 시간이 걸린다네. 그럼 어쩔 거야?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다른 방법? 남성이 되물었습니다. 민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도 처리하는 거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 이제는 아들까지 해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이었습니다. 영수까지? 너 정말 미쳤구나. 남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재산은 다 영수 앞으로 넘어갔어. 민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수만 없으면 내가 다 상속받을 수 있어. 남성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연속으로 사고가 나면 의심받을 거야. 하지만 민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돼. 민정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걸로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아들까지 해치려고 하다니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영수까지 해치려고 해요.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한 정수는 방금 들은 대화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민정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정순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자백을 받아내겠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민정이 또 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민정이 당황해서 실수할 거예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웠지만 정순이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미리 협조해서 위급할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민정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5시 인천공항에 민정이 홀로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척 붕대를 감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민정은 공항 직원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어머님이 수영을 못하시거든요. 민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순이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정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민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나 죽은 줄 알았니? 민정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니. 민정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죽었어야 했니?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수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실제로는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구석진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민정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나를 바다에 밀어 넣었지?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실수로 떨어지신 거잖아요. 정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녹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니? 정순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찻집에서 민정이 남성과 나눈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동영상 속 민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민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까지 죽이려고 했지? 민정의 눈에 절망이 서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너 같은 년들 수없이 봤어. 민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도 참 지독하시네요. 민정이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채로 있지. 왜 나타나서 방해해요? 정수는 민정의 진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민정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은 늙어서 오래 못 살 텐데 미리 정리해드린 거잖아요. 민정의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영수는 왜 죽이려고 했어?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영수 보험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상속될 거 미리 받는 거예요. 정수는 민정이 완전히 미쳤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사람이 아니야. 정순이 말했습니다. 민정이 오싹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미리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왜 저를 체포해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죄목을 읽어줬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민정이 정순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수갑이 민정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죽을 거예요. 누가 어머님을 돌봐줄 것 같아요?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경찰관들이 민정을 끌고 나갔습니다. 휴게실에 정순 혼자 남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정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엄마야. 영수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살아계세요? 응, 엄마가 살아있어. 그런데 민정이가. 정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영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그년을 벌받게 했어.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정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고향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뒷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민정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영수가 손녀 지은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13살 지은이가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은이 왔구나. 정순이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영수는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아내의 본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정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서울로 함께 가시죠.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정순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버지와 추억이 많거든. 거실 협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은이가 정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지.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오렴. 그날 오후 정수는 영수와 지은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순이 언니. 야채가게 주인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정말 큰일 겪으셨다면서요? 정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순자는 걱정스럽게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시려고요? 자식들이랑 같이 사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 마지막도 여기서 맞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한 바퀴를 돌며 정수는 많은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순의 안부를 걱정했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와 지은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정 씨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민정의 사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산된 편지였습니다.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 달 후 정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순 씨 고마워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정순이 만든 반찬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에게 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이 정순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가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어요. 지은이가 공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써야 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 쓸 거예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할머니를?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용감하고 멋있거든요. 나쁜 사람한테 속지도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주부터 정수는 글쓰기 교실에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협탁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바다 구경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도 바다를 봤어. 무서웠지만 이겨냈어. 정수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게.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 위로 다시 찾아온 당당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